인류는 늘 에너지를 찾아왔습니다. 석탄은 증기를 움직였고 석유는 자동차를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에너지가 세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산업과 국경을 움직이는 힘, 컴퓨팅 파워입니다. AI를 훈련시키는 컴퓨팅 파워, 즉 연산력은 이제 전기보다,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이 됐습니다. 누가 더 많은 칩을, 누가 더 큰 데이터 센터를, 누가 더 많은 전력을 가졌는가, 그것이 국가의 힘을 결정합니다.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힘은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의 지형도가 재편되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데이터 센터, 즉 AI의 심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32개국뿐입니다. 전체 국가의 16%에 불과합니다. 격차의 핵심에는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고성능 칩은 AI 연산에 필수적입니다. GPU 수만 개를 모아 막대한 전력을 쏟아 부어야 비로소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건설 비용만 수십억, 수백억 달러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ahead in the AI race, and we have to stay ahead in the AI race. President Trump on first day has been very pro-energy growth. If not for that pro-energy growth perspective and that initiative, we would be in big trouble.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현실은 극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90% 이상을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과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 전체에는 이런 AI 컴퓨팅 허브가 거의 전무합니다. 컴퓨팅 사막이나 다름없습니다. 150개가 넘는 나라들은 이런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컴퓨팅 파워의 편중은 여러 형태의 종속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언어적 종속. AI 모델은 주로 영어와 중국어 데이터로 학습됩니다.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국가들이 자국어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수 언어권 국가들은 자국어로 제대로 작동하는 AI를 갖기 어렵습니다. 둘째, 과학적 종속. 신약 개발, 유전자 편집, 기후 모델링 같은 AI 집약적 연구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첨단 연구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선진국에 집중됩니다. 셋째, 군사적 종속. AI 무기체계, 자율무인기, 사이버 방어 시스템 개발에도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수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의 근본적인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런 격차 속에서 거대한 플레이어가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검은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석유, 즉 컴퓨팅 파워를 수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우디의 전략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3요소를 모두 가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수십 년간 석유 수출로 축적한 막대한 자본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무려 9천억 달러 규모로 이 돈을 탈석유 경제를 위한 AI 인프라에 과감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둘째, 값싼 에너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데 사우디는 자국의 풍부한 화석 연료와 사막의 태양광 발전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광활한 토지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사막 지역이 무한정 펼쳐져 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에서 AI 작업을 하는 비용이 미국보다 최소 30% 저렴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를 홍해 인근에 지어 미국과 유럽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고 반대편 해안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겨냥한 또 다른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맞춰 빈 살만 왕세자는 슈메인이라는 국영 AI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전 세계 AI 작업량의 약 6%를 차지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AI를 통해 과거 석유로 누려온 국제적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유인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대사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우디의 권위주의 체제에 따른 보안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이 사우디 법이 아닌 자국 법률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야망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미국산 AI 반도체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당시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은 사우디에 AI 칩을 판매해도 된다는 초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사우디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AI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소유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AI 기업 G42는 지난해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AI 칩 수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오픈 AI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create a path for UAE to buy som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AI semiconductors from American companies, a very big contract. This will generate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in business and accelerate the UAE's plans to become a really major play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AI 컴퓨팅 파워의 불균형은 전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들로 말입니다. 물론 기술력과 규모 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체 칩 개발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거의 대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 제한 조치를 통해 고성능 AI 칩을 구매할 수 있는 국가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무역 제한 조치로 인해 AI 경쟁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노려 AI 경쟁에서 소외된 국가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 데이터 센터를 중국산 칩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GPU를 확보할 수 있다면 누구와든 거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올해 2월 27개 회원국 전역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프로젝트에 2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AI 컴퓨팅 파워는 그 자체로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석유를 통제하며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했듯 이제는 AI 칩을 통제하며 동맹국을 관리하고 적대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우위가 지정학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지정학은 더 이상 석유 파이프라인이 아닌 데이터 센터와 GPU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The free world cannot lose the AI arms race. For the AI arms race, you just need chips and you need software models. You need more electricity. 미국에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픈 AI 등이 올해에만 3천억 달러 이상을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금액은 캐나다 전체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석유 수출국들이 국제정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듯 가까운 미래에는 컴퓨팅 파워를 가진 나라가 인류의 미래를 움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AI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 과학 연구, 스타트업 성장, 인재 유지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산 AI, 즉 소버린 AI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AI 혁명은 인류 전체의 혜택이 될 수도 혹은 인류를 소수의 컴퓨팅 부국과 다수의 컴퓨팅 빈국으로 나누는 새로운 계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국가의 주권, 경제의 독립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AI 주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립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종속될 것인가.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지영입니다.